뭐? 완전치 않은 보조 배터리가 7,000원이라고? 딱 기다려! 7천만 원이라고? 안녕하세요, 이스업입니다. 지난번 제네시스 G80 전기차를 리뷰한 이후 바로 다음날 제네시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새롭게 나온 제네시스의 첫 번째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든 GV60도 리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아니, 저 같은 자동차 전문가도 괜찮겠어? 그래서 오늘은 전자기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네시스에서 출시한 GV60 퍼포먼스 풀옵션 첫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전기차는 제네시스에서 좀 크게 의미가 있는 차량이에요. 왜냐면 기존에 나왔던 G80 전기차, GV70 전기차 이런 것은 모두 내연기관 베이스로 전기차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현대에서 eGMP 플랫폼을 이용한,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저도 더욱 관심 있게 봤습니다. 뭐 일단 빠르게 가시죠. 이게 바로 제네시스의 GV60입니다. 일반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세단이나 SUV 스타일과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요즘은 이러한 스타일을 CUV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네시스 홈페이지에서 한번 찾아본 결과 GV60, 그러니까 V가 붙었기 때문에 SUV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형상을 갖고 있고 SUV보다는 조금 더 낮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죠. 일단 이제 제가 봤을 때 제네시스 G80처럼 중후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제네시스가 70으로 내려오면서 좀 젊은 이미지를 새기기 시작했고, 60에서는 캐주얼함 그리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강조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70이나 80보다는 좀 더 젊은 디자인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물로 디자인을 봤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해보자면, 솔직히 얘가 이제 기존의 제네시스와는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누구는 얘가 앞쪽에 둥글둥글해서 귀엽다는 분들도 있고, 또 누구는 별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모습 같은 경우에는 제 취향에 그렇게 맞지는 않고 오히려 뒷모습이 좀 예쁜 디자인인 것 같았습니다. 확실한 건 기존 내연기관 베이스의 전기차들은 그렇게 큰 특징이 없었는데, 얘는 e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더 미래적인 그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개인적으로 괜찮았던 건 여기 있는 거, GV60에서 새로운 제네시스 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얘는 약간 2D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데 두께를 줄여서 좀 납작하게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제네시스 로고를 처음에 봤을 때는 약간 그 벤틀리 느낌이 나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제네시스 로고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내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릴 같은 형상이 위쪽에서 이어져 오는 게 아니라 밑부분에만 이런 식으로 이제 범퍼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의 이름은 크레스트 그릴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제네시스가 새로운 차량이 출시하면 이것도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전면 카메라가 있고 밑에는 레이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도 그릴에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특히 여기 있는 이러한 부분은 제네시스가 계속 밀고 있는 부분이죠. 두 줄로 된 헤드램프, 얘는 풀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뭔가 이 얼음같이 이제 네모가 총총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와서 보자면, 지금 옆으로 봤을 때 여기 디자인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죠. 클램쉘 후드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팬더를 이렇게 이제 옆쪽으로 빼내서 이제 일체화 시켜서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라면 디자인적으로 뭔가 일체감 있고 미래지향적이어서 예뻐 보이기는 하지만 사고 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리고 옆쪽으로 오자면, 제가 한 가지 이 차를 며칠 동안 타면서 아쉬운 부분, 외장 곳곳에 하이그로시가 많이 적용되었다는 거예요. A 필러 쪽에도 하이그로시, B 필러도 하이그로시, C 필러도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지금 보이다시피 세차를 몇 번 하면 수월 자국이 좀 잘 보여서 뭔가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GV60을 산다면 여기는 PPF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경우 거의 풀옵션에 가깝기 때문에 전자식 사이드 미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좀 미래적인 디자인을 강조해서인지 좀 둥글둥글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손잡이는 오토 플러스 도어 핸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그 T사의 도어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접었다가 사용할 때는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좀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길걸? 차키가 안에 있군. 이렇게 적용되어 있고, 뒤쪽으로 오면 C필러 쪽에도 가니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약간 번개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제가 유일하게 GV60에서 좀 아쉬운 것은 전면 디자인.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게 있다. 제가 지난번 리뷰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전기차의 휠 디자인은 대부분 못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 현재 21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고 약간 뭔가 그래픽을 좀 많이 주면서 좀 멋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봤던 전기차 휠 디자인 중에서는 얘가 꽤 완전 탑급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다. 이런 거는 G80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여기는 충전구예요. 여기 누르면 차키 올라왔네? 예. 이렇게 해서 충전할 수 있는 방식. 요거는 G80 전기차는 앞쪽에 있었지만 얘는 뒤쪽에 있어서 충전에 있어 용이성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제가 세단을 많이 타서인지 트렁크 쪽이 좀 짧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얘를 보잖아요. 바퀴가 여기까지 있는데 뒤쪽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휠 베이스는 굉장히 길게 디자인을 했고 앞쪽과 뒤쪽에는 굉장히 짧게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뒤쪽도 한번 보시죠. 뒤쪽에도 제네시스의 두 줄 램프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얘는 젊음을 좀 강조해서인지 G70과 비슷하게 약간 이제 일자로 된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가게 디자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도 비상등 라이트가 있거든요. 배기구처럼 양쪽에 디자인을 해서 약간 퍼포먼스의 느낌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데는 생각보다 무광으로 되어 있는 게 괜찮더라고요. 유광? 무광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또 GV60의 특별한 리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얘도 되게 특이한 게 뒤쪽 유리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유리창이 있어서 실제로 백미러로 보면 이쪽도 보이고 위쪽도 보이는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는 여기에 장착이 되어 있고 사실 얘를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에요. 여기 보면 요렇게 밑에 얘를 잘 숨겨놨긴 하지만 약간 좀 구부려서 이렇게 눌러야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실내 트렁크 크기는 막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한 요 정도 되는 느낌이고 만약에 차박이 가능한가 키가 조금 크다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 크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크기는 그렇게 막 넓진 않네. 그리고 밑에도 여기도 뭐 그렇게 막 넓진 않다. 그리고 앞쪽에 제가 앞쪽을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앞쪽에도 열 수 있거든요. 아마 이건 G80과 비슷 오히려 G80보다 더 많이 감싸놓은 것 같은데. 여기 얘는 트렁크 근데 얘는 거의 없다시피 하네. 그리고 전자기기 매니아로서 저한테 중요한 건 얼마나 최첨단 기술이 들어갔냐도 중요해요. 이번 제네시스 GV6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페이스 커넥트라는 얼굴 인식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폰에 들어갔던 페이스 아이디와 비슷한 방식인데 얘가 어떻게 사용하냐면 그냥 얘를 딱 터치를 하고 그럼 얘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지금 얘가 얼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빨간불. 만약에 잠시 마스크를 내리면 이렇게 차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난 다음에 시동은 어떻게 거냐. 여기 보면 지문 인식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손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인증되었습니다,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GV60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를 갖고 있지 않아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지문 인식이랑 전원 버튼이랑 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 이번 제네시스는 디지털 키 2를 지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기존에 있었던 NFC 방식이 아니라 울트라 와이드 밴드를 이용한 디지털 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차 문이 열리고 시동을 걸고 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리고 이번에 GV60이 전기차로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OTA, 그러니까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무선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는 내비게이션만 무선으로 업데이트 가능했다면 이제는 좀 차에 있는 구동계까지도 조금 업데이트되는 이제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해요. 사실 이게 테슬라 대비 매우 아쉬운 점이긴 했는데 현대차도 지금까지 온 걸 보면 한 방에 OTA로 모든 것을 업데이트는 할 수 없고 차차 조금씩 더 범위를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내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진짜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탔을 때도 와, 전기차인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을 했다고? 순수 전기차 베이스로 만들어진 차량 중에서는 꽤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오닉 5나 EV6도 같은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했는데 확실히 실내 디자인으로 급 차이를 많이 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앉았을 때도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가 두 개 있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여기까지 이제 모두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실내 디자인도 동글동글한 요소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쩌면 BMW의 미니가 좀 생각나는 듯한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어 부분도 플라스틱이 아닌 이제 금속 소재를 사용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고, 이쪽에도 이게 아마 스웨이드는 아니고 친환경 소재일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GV60에서 많이 신기했던 부분, 여기 기어 레버가 크리스탈 스피어로 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되게 보석처럼 반짝반짝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시동이 꺼졌을 때는 지금 이러한 형태이고, 시동을 걸게 되면 얘가 다시 뒤집어지면서 기어 변속기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시더라고요. 크리스탈 스피어 해체쇼 가능한가요? 예, 뭐 그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 만약 얘가 고장이 난다, 그럼 기어 변속을 어떻게 하냐?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조 조절 버튼이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기는 여기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을 보면 작게나마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밑에 충전을 할 수 있는 포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 이제는 제네시스도 C타입을 넣어주네. 그럼 이게 몇 와트까지 충전이 가능할까? 자, 맥북 프로 한번 충전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시동을 건 다음에 충전 포트에 얘를 끼우고 실제로 맥북 프로를 한번 충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타입인데 충전 속도가 되게 빠르진 않는데? 지금 대략 한 10W까지도 안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핸드폰 꼽아보면 핸드폰에서는 초고속 충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대략 측정 장비로 보기에는 최대 15W급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좀 짜네? 그리고 이제 뒷자리로 넘어와서 보자면 뒷자리도 생각보다 꽤 넓은 편이긴 해요. 다만 지금은 시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시트가 제일 뒤로 와서 이제 팔 밑부분 여기 걸리긴 한데, 만약 시트가 앞으로 갔다면 지금 여기처럼 꽤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 키가 한 170 조금 더 되긴 한데, 위에 천장에 닿는 머리 공간도 꽤 많이 높은 편이고, 위에 썬루프가 있어서 이제 개방감도 되게 좋고, 게다가 여기 이제 수동 커튼도 있는데, 만약 제가 차를 산다면 저는 이 옵션은 넣진 않을 것 같아요. 오! 뒤에도 C타입 2개 넣어줬고, 여기도 수납 공간도 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봐요, 제네시스가 이런 고급감은 좋다니까. 여기 이제 에어컨이 나오는 부분, 요것도 고급스럽고, 컵홀더도 있고, 이제 뱅앤올uf슨 오디오랑 문 손잡이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많이 표현을 해놨습니다. 와, 일단 날씨 진짜 춥네. 일단 주행을 하면서 한번 편의 기능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GV60은 제네시스 최초 비에노 뱅앤올uf슨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소리를 잠깐만 제가 한번 들려드리자면, 일단 제가 얘를 들었을 때 첫 느낌은 렉시콘만큼 막 웅장한 듯한 소리가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좀 뭔가 플랫하면서 저음과 고음이 좀 중간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세팅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사운드로 가면 여기서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일반 모드와 서라운드 모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그렇게 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나마 듣는다면 여기 베어소닉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편안함, 따뜻함, 활동적, 밝음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고음과 저음에 대한 밸런스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얘를 조절하기 전까지는 이게 비에노 맞나 싶을 정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 EDM이나 락 같은 음악을 듣는다면 따뜻함으로 듣고, 이제 평균적으로 활동적에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꽤 괜찮아요.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역시 전기차라서 어마어마하게 조용하죠. 엄청납니다, 엄청나. 전기차라서 진짜 조용해요. GV60은 전면에 12.3인치의 디스플레이가 2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상도는 풀 HD급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특히 제가 얘를 처음에 썼을 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화질이 굉장히 좋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저반사 코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자동차에서는 외부에 있는 빛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반사가 되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저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나 이제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정보들을 보면 저는 확실히 저번에 탔던
G80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고 UI가 예쁘게 다듬어졌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에 AR로 이렇게 실제 도로를 보여주면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해준 거는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전면에 있는 클러스터에서도 이것을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설정을 할 경우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동시에 두 개의 화면이 띄어지니까 통일성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만약 여기서 AR이 나오면 자동으로 여기서는 뭐 다른 걸 보여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풀스크린으로 보여주든지 하면 되는데 뭔가 각각 따로 논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또 아쉬운 점은 이렇게 메뉴에 들어갔을 때 만약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차량으로 들어가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영역을 선택했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때 여기 있는 백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뒤로 오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백을 누르게 되면 완전히 뒤로 나가버리는, 이것도 뒤로 가기에 대한 정의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탑재된 차를 처음 타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데요. 제가 처음에 아이오닉 5에 이게 탑재되었을 때 무슨 아이패드 작은 걸 왜 붙여놓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타서 써보니까 되게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스펙은 7인치 HD급이 탑재되었고 외부에 있는 카메라는 풀 HD급이에요. 특히 제가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 지금 촬영하는 상황에서는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굉장히 좋지만 어제 비가 올 때 한번 타보니까 와, 비 올 때의 시인성은 진짜 좋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만약 이 차를 산다면 이 옵션을 사실 넣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 기본적으로 디자인이 많이 예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 타본 아우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 도우와 디자인이 일체화된 것으로 그거는 진짜 누가 보더라도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얘는 그냥 7인치 아이패드가 하나 붙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좀 뭔가 디자인적으로 좋지 못하고, 특히 얘가 낮이나 비가 올 때의 시인성은 진짜 많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저녁에는 뒤에 있는 차들의 라이트가 눈뽕 당하진 않지만 뭔가 이제 렌즈 플레어 같이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옵션이라면 뭐 쓰기는 한데 돈을 주고 투자해야 된다? 물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들어갔을 때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지긴 해요. 왜냐면 사이즈가 작으면서 공기 저항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더 길어진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국산차를 좋아하는 이유가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깔끔하고 잘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스팅어를 타면서 얘와 이제 T맵 두 가지 이제 1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 저는 현대기아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던데요. 주행을 했을 때 이제 가는 거리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 안내되는 것도 괜찮고, 특히 만약에 T맵이나 다른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핸드폰 거치대도 있어야 되고 충전을 하려면 막 여러 가지 케이블도 끼우고 센터페시아 부분이 지저분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현대 기아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써보면, 그 예전에는 사실 좋지 못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너무 좋아져 갖고 이 차가 아니더라도 무조건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치 갤럭시나 삼성페이 때문에 다른 것으로 못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얘를 경험해보면 외제차를 탔을 때 막 핸드폰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게다가 AR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전방에 있는 카메라로 인식해서 여기서 몇 킬로 남았는지, 아니면 어느 차선으로 가야 되는지, 왼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HUD 옵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GV60의 HUD는 뭔가 좀 이상한 듯한 느낌? HUD가 다른 차에 비해서 그렇게 시인성이 좋진 못하더라고요. 물론 잘 보이긴 잘 보여요. 하지만 전면에 있는 유리가 휘어서인지 평평하게 보여야 되는데 굴곡이 져서 보이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GV60에서 고민을 한다, AR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HUD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니 이거를 G80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GV60에서 HUD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리고 아까 전자식 사이드 미러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A필러 쪽에 트위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전자식 사이드 미러가 트위터의 방향을 좀 막고 있어서 이 고음 쪽에 있는 소리에 들리는 부분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거 G80보다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약간 G80은 뭔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라면 GV60은 되게 경쾌하게 진동이 오면서 햅틱 피드백이 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미디어 컨트롤, 오른쪽이 주행 보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GV60에서는 이게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어요. 통일감이 조금 이제 부족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오른손으로 볼륨 조절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손을 내리면 여기서도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나눴지? 만약에 여기 센터 콘솔에 이게 있다면 조수석에서 조절하기 편하도록 좀 오른쪽에 이 버튼을 마련해 놨어야 됐지 않았나. 여기서도 미디어 컨트롤, 여기서도 미디어 컨트롤,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나왔지? 이번에는 주행 느낌에 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GV60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모터가 달려나가는 출력은 굉장히 좋아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는 320kW에 부스트를 눌렀을 때 최대 360kW로 순간적으로 출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스티어링 휠을 보면 일반적으로 스탠다드 모델의 2륜이나 4륜은 요 부스트 버튼이 없을 텐데 얘는 지금 여기 부스트 모드가 있죠. 요 부스트 모드를 누르면 배터리가 부족해서 부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22%라서 이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 얘를 눌렀을 때 에코, 컴포트, 스포츠 세 가지 모드로 전환할 수 있고 여기서도 설정에 들어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스티어링 휠이나 브레이크나 여러 가지 서스펜션 이러한 것들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기존 내연 기관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로 변환을 하더라도 실제로 출력 자체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얘는 그냥 출력 자체가 완전 바뀌는 딱 올리는 순간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 반응성과 속도가 게다가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드리프트 모드를 지원하고 ELSD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이 차로 드리프트를 하실 분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고성능의 전기차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기름값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경제성의 전기차를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GV60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에 맞춘 차량이지만 부스트 모드가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기차이다 보니까 제네시스에서 자랑하는 I 페달 모드가 들어갔습니다. 전기차에서는 보통 이제 회생제동 모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을 시점에 요것을 다시 이제 전기 에너지로 회생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보면 되는데 내연 기관은 페달 시프트를 조절했을 때 단수로 조절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여기서 왼쪽을 누르면 회생 제동이 더 강해지고 오른쪽을 누르면 회생 제동이 더 약해지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1부터 3까지는 회생 제동을 얼마나 걸 것이냐에 따라 이제 강도를 조절하는 거라면 I 페달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회생 제동이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이제 엑셀레이터만 밟아서 완전 원 페달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현재 이제 회생제동 레벨 2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레벨 3로 변하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맥스가 되면서 I 페달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I 페달은 이렇게 가다가 떼면 완전 회생제동이 확 걸리기 때문에 뒤로 완전 잡아당겨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또 내연 기관처럼 엑셀레이터를 그냥 확 떼면 안 되더라고요. 만약 이제 옆이나 이제 뒤에 타신 분들이라면 요거를 잘못 썼을 때 멀미가 굉장히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페달 드라이빙에 익숙해지면 이제 장거리 운전했을 때 피로도도 피로도이지만 그만큼 회생제동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주행거리가 더 길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일단 지금 배터리가 18% 남았고 58km 주행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충전하고 오겠습니다. 잠시 충전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중요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얘 같은 경우 77.4W시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1km 주행을 할 수 있고 거기서 4륜이 추가된다면 최대 400kW 얘 같은 경우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최대 368km를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주행을 해보니까 한 80%에서 300km 전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근데 좀 아쉽긴 하죠. 다른 것은 거의 한 뭐 90, 100kW까지 가는 것에 비해 얘는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77.4kW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주행 거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얘를 주행 거리 긴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일반적으로 그냥 스탠다드 2륜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충전 속도가 진짜 빨라요. 물론 이제 배터리 용량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이픽 같은 곳에서 초급속 충전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18분이 걸리게 됩니다. 이 정도 충전 속도면 진짜 빠른 거예요. 이 핏을 몇 번 써보니까 진짜 고속도로에서도 편하고 빠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핸드폰처럼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도 함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당장 상용화는 할 수 없고 2023년부터 정식적으로 상용화될 예정이라 해요. 그리고 제가 G80에서 약간 감성이 없다고 뭐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감성이 또 있어요. 딱 문을 열면 여기 계기판에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야, 감성 있어, 감성. 와, 근데 진짜 충전 속도가 되게 빠르긴 빠르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좀 해가 지고 나니까 보이는 건데, 요즘 차들은 이제 실내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에 비해 GV60은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긴 하거든요. 특히 여기 조작 패들과 기어 쪽에서 라이트가 나오고 또 도어 쪽에서도 라이트가 나오긴 한데, 센터 페시아 쪽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더라고요. 여기다 한 줄 정도 추가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얘가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상세 설정에서는 요 세 가지 E, G, 퓨처리스틱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모터 사운드, 오, 약간 미래적인 소리인데 약간 좀 타이칸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그리고 G 엔진, 이게 아마 제네시스 엔진 소리로 만든 거겠죠. 오, 진짜 내연기관 소리. 그 다음 퓨처리스틱, 사운드는 생각보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사용자 사운드는 뭐지? 아, 이것도 마스터 음량, 가속 페달 사운드 반응을 내 입맛대로 조절해 줄 수가 있네. 제네시스에서 이러한 선택권을 준 거는 되게 괜찮은데요? 왜냐면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요. 물론 저 같은 경우 전기차를 타는 이유는 조용하게 타고 싶어서이니까 잘 만들었지만 저는 끄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에서 자랑하는 HDA2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차간 거리는 2단계로 설정했고, 지금 제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꽤 잘 가는 모습이고, 사실 HDA1도 이렇게 직선 도로에서는 굉장히 잘 갔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어요. 차선 변경도 잘 되나 볼까? 핸들 잡으면 안 돼. 차선 변경? 오, 하네. 오, 다시. 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차선 변경이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또 차선 변경을 하는 가운데 뒤에서 차가 이제 조금 끼어들려고 하니까 얘가 갑자기 나버리네.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코너를 완전 심하게 꺾는 게 아니라면 HDA2도 이제 차선을 굉장히 잘 지키면서 가준다. 오토파일럿처럼 똑똑해지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스터 모드 한번 써볼까요? 부스트 모드를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계기판에 부스트 레디라는 표시가 뜨게 됩니다. 10초 동안 진짜 짧은 시간 내에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가 굉장히 전기차에서 발전을 많이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고급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네시스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면 프리빌리지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혜택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냐면 예전에 수입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프리미엄 같은 혜택을 많이 줘서 그러한 맛에 사는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제네시스가 오히려 그러한 것을 조금 더 많이 제공을 해주는 듯한, 예를 들어 현재 GV60을 구입했을 때는 홈 충전기, 공동주택 충전 솔루션, 충전 크레딧, 라이프 스타일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제가 보기에 이제 보통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저처럼 이제 아파트에서 충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뭐 충전 크레딧이나 호텔 같은 혜택이 좋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또 잘 아냐면 제가 스팅어를 구입했잖아요. 스팅어를 구입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기아 멤버십 혜택을 줬는데 그때 느꼈지. 제네시스가 고급화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근데 사실 제네시스가 진짜 고급화에 신경 쓰려면 현대 매장에서 제네시스를 팔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 하면 잘리려나? 오늘은 이렇게 제네시스에서 첫 번째 그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GV60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사실 전기차가 처음 나올 때만 해도 테슬라가 너무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에서도 상당한 전기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이번에 차를 타보면서 느낀 게 뭐냐, 실제로 영상이나 이미지나 여러 가지 스펙으로 본 것과 다르게 타보니까 또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차를 사게 된다면 반드시 시승을 해보고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실망한 부분도 있고 또 장점처럼 엮여진 부분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제가 느꼈을 때 서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급 전기차 대비 GV60가 가진 단점이라면 주행 거리라든지 제가 아까 전에 지적한 이제 조금 통일성 없는 인터페이스, 앰비언트 라이트 등등이 있었지만, 장점이라면 동급 대비 괜찮은 승차감, 그리고 국내에서는 거의 이제 탑급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비게이션, 고급스러운 실내 디자인, 이픽과 같은 인프라는 확실히 국산차가 가진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오닉 5나 EV6를 생각했을 때 비슷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갤럭시에서 급차이로 두듯이 자동차에서도 급차이로 확실하게 뒀다. 오히려 앞으로의 제네시스 전기차들이 더 많이 기대되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제가 타봤을 때 결론, 만약 전기차, 이제 국산 전기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고급스러운 느낌의 전기차를 원한다면 GV60도 괜찮은 선택이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구입을 한다면 옵션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까지는 구입하지 않을 것 같고 스탠다드의 사륜 정도 옵션만 놓고 HUD나 전자식 사이드 미러는 빼고 이제 나머지는 좀 이제 선택에 따라서 구입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참 이거 계속 타볼수록 제네시스 X 컨셉카가 출시되면 진짜 국내 1호차로 뽑을지도. 근데 진짜 자동차 리뷰 되게 힘든데요. 리뷰하기 전에는 계속 며칠 동안 좀 빡세게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뷰 전날에는 세차고 왁스도 먹이고 이렇게 주행도 하고 너무 퀄리티를 따져서 그런가?